안녕하세요. 은야쌤입니다. 오늘은 GTQ 포토샵 1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3년 1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포토샵의 환경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을 실행하고 나면 오른쪽 상단에 조그만 네모 단추가 보일 거예요. 클릭하시게 되면 현재 작업 환경 에센셜이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작업을 하시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패널들 이리저리 옮겨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필요가 없다 싶을 때는 지우실 수도 있는데요. 원상복구를 빠르게 시켜주려면 밑에서 세 번째 리셋 에센셜 눌러주게 되면 초기화가 될 거예요. 왼쪽에 있는 도구 상자의 경우에는 길다랗게 한 줄짜리로 놓고 볼 수도 있고요. 저는 조그만 화살표 눌러서 두 줄짜리로 넓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세팅되어 있는 친구 말고 내 입맛에 맞게 하나하나 수정도 가능한데요. 위쪽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보입니다. 어떤 걸 누르고 들어가도 다 똑같은 대화창 뜰 거니까요. 하나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대화창이 뜰 거고요. 왼쪽에 있는 부메뉴들 클릭할 때마다 오른쪽에 옵션 창이 계속 달리 보이네요. 시험에서 필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친구를 선택하게 되면 화면이 너무 밝거나 어두울 때 컬러 테마를 수정해서 본인이 보기 편한 밝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친구는 작업창을 여러 개를 동시에 띄워놓을 건지 하나를 넓게 볼 건지를 정할 수 있는 오픈 다큐먼트즈 탭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V체크가 되어 있을 텐데요. 저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놓고 창문을 다 따로따로 띄워서 내 마음대로 이리저리 놓도록 하겠습니다. 커서의 모양도 중요합니다. 브러쉬의 크기가 이따만큼 큰 건지 작은 건지를 비교해 보시려면 눈으로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노말 브러쉬라고 하는 친구를 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 형태로 브러쉬의 크기를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혹시라도 프리사이즈라고 하는 친구로 선택이 되어 있다면 십자가 모양으로 위치감만 보이게 될 겁니다. 만약에 노말 브러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위치로만 보인다면 여러분의 키보드의 가장 왼쪽 끝에 컨트롤, 쉬프트, 캡스락 보이시죠? 캡스락 키가 켜져 있으면 노말 브러쉬일지라도 무조건 십자가로 보이니까요. 캡스락 키는 꺼주시기를 바라고요.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도 중요합니다. 문제에서 항상 단위를 픽셀 단위로 제시하기 때문에 룰러스, 눈금자에서도 픽셀 단위로 동일하게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타이프라고 하는 글꼴의 크기도 포인트 단위로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가이드라인을 뽑으실 적에 그 가이드라인의 색깔이 배경 색깔과 구분이 잘 안 된다면 곤란할 테니까 그 배경 색깔과 대비되는 색깔로 색상을 정해주시는 게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타이프라고 하는 메뉴에 가시게 되면 쇼 폰트 잉글리시라고 하는 친구를 보시고 V체크를 해제시켜 주셔야 한글 글꼴은 한글로, 영문 글꼴은 영문으로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파일의 이름과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죠. 파일을 새로 만들어 볼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 1.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꼭 확인하시고요. 폭은 400입니다. 400. 하이트, 높이는 500입니다. 500.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혹은 다른 색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크리에이트. 동그라미 1번 오면 1급의 1번 불러와서 필터 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불러올 거니까 오픈이라고 하셔도 되겠고요. 저는 창을 이렇게 띄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빈 공간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도 소스를 바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GTQ 안에 이미지들 모여 있을 거고요. 1급의 1번 열기. 소스를 불러왔을 때 우리 거 이미지 종이와 불러온 이미지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이는 크기를 좀 얼추 맞춰오는 게 좋겠죠? 이미지 메뉴에 가시게 되면 이미지 사이즈를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 친구에 대해서 폭을 400이라고 맞췄더니 높이가 500 좀 모자라네요.
높이를 500이라고 맞췄더니 폭이 조금 남습니다. 남는 건 잘라버리면 되고요. 모자라면 나중에 키웠을 때 픽셀 깨지니까 예쁘지가 않겠네요. 좀 낙낙하게 데리고 오도록 할게요. 오케이. 창을 이렇게 따로 쓸 경우에는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오시오라고 끌어다 놓으시면 되겠고요. 창을 혼자서 넓게 쓰는 경우에는 끌어다 놓을 수가 없으니까 컨트롤 A라고 몽땅 다 선택해서 컨트롤 C라고 복사하시고요. 우리의 종이에다가 컨트롤 V라고 붙이시게 되면 이렇게 따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외부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면 이렇게 레이어 1이라고 이름이 임의로 들어오게 될 텐데요. 이름은 그때그때 정리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는 레이어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뒤로 갈수록 레이어들이 많아서 쌓이고 쌓이면 누가 누군지 헷갈릴 수 있어요.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하면 이름을 바꾸실 수가 있고요. 1급의 1이라고 이름을 임의로 주겠습니다. 이름은 바꾸지 않아도 점수랑은 상관이 없지만요. 바꿔두시기를 권합니다. 결과물 보니까 얼굴이 바라보는 방향이 우리와 반대로 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 친구는 변형을 좀 해야 될 텐데요.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에 가시게 되면 자유롭게 변형하겠다. 프리 트랜스폼 컨트롤 T를 눌러주시게 되면 가장자리에 이렇게 바운딩 박스가 뜰 거예요. 크기를 조절하고 싶다 하면 크기를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겠지만 방향을 뒤집어 줄 때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존탈이라고 하게 되면 반대 방향을 바라보게 되겠네요. 엔터 쳐서 마무리할 거고요. 필터 주도록 할게요. 필터 메뉴에 가시게 되면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있을 겁니다. 컷아웃이라고 하는 친구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아티스틱부터 천천히 찾으세요. 컷아웃 여기 있네요. 두 번째는 세이브 패스라고 해서 립스틱 모양을 만드는 문제로군요. 이 친구의 경우에는 펜툴이나 도형을 이용해서 립스틱 모양을 만들어 준 다음에 패스를 패스 패널에다가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뒤쪽에 배경 레이어가 있으면 펜으로 그리는 게 잘 보이지 않으니까 눈을 감겨서 안 보이도록 해놓을게요. 립스틱의 크기를 어느 정도에 배치할 것인지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이 정도에다 배치할 거다라고 선을 좀 그려놓는 게 낫겠죠. 눈금자에 있는 숫자를 클릭해서 질질질 끌어당긴다라는 느낌으로 쭉 드래그 하시게 되면 선이 딸려 나오는 게 보일 거고요. 높이 값은 대략 한 140 정도 넘어가지 않게 그릴란다 라고 왼쪽도 대략 한 100 정도 넘어가지 않게 그릴란다. 가이드라인을 대략 뽑아주셔서 위치를 어느 정도 맥시멈 이 정도까지만 그릴란다 라고 뽑아놓는 게 안전하겠죠. 펜툴을 이용해서 그리는 경우에는 펜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위쪽에 기본적으로 쉐이프가 아니라 패스라고 되어 있을 텐데 저는 패스보다는 쉐이프라고 하는 도형 레이어를 제작하면서 보는 걸 좋아해서 요거는 본인의 취향이에요. 쉐이프라는 상태로 그리고 눈에 보이게 색깔이 잘 보이는 색으로 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셔서 모양을 만드실 수 있을 거고요. 제자리로 돌아오면 마무리가 될 겁니다. 이렇게 레이어가 추가되는 거 보이시죠? 만들어 놓은 친구들은 펜툴을 꾹 누르면 나타나는 맨 막내둥이 컨버트 툴 이용해서 모양을 쭉쭉 당겨 주시면 곡선화를 시키실 수도 있어서 그 친구들을 수정도 가능할 텐데요. 펜 도구를 이용하지 않고 도형을 이용하는 경우가 편하다라고 하시면 도형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렉탱글 툴, 라운디드 렉탱글 툴, 일립스 툴 이용하셔서 이렇게 립스틱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클릭해서 쭉 당겨 주시게 되면 바로 립스틱의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CC 버전의 경우에는 프로퍼티라고 하는 속성 창이 뜰 거고요. 모서리의 둥글기를 서로 똑같게 혹은 다르게 값을 바꿔줄 수 있으니까요. 이 친구는 모서리 둥근 사각형을 이용해서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디드 렉탱글 이용할 거고요. 위쪽에 쉐이프 레이어를 만들면서 할 겁니다. 색깔을 임의로 하나 넣었고요. 스트로크 선은 없는 상태에서 패스 오퍼레이션을 보시게 되면 새로운 레이어 만들면서 할 거예요 라고 체크가 되어 있군요. 아래쪽에 있는 친구부터 쭉 드래그해서 립스틱의 몸통 만들어 줄게요. 만들고 나서 패스 셀렉션이라고 하는 친구를 이용해서 들어 옮기실 수도 있고요. 다이렉트 셀렉션이라고 하는 친구를 이용해서 하나하나의 점들을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변하신 대로 작업하시면 되겠죠. 위쪽에 있는 친구도 모서리 둥근 사각형 이용해서 추가로 만들면 될 텐데요. 쉐이프 레이어를 만들면서 하고 있고 색깔이 들어가 있고 선은 없는 상태에서 이번에는 같은 레이어에 추가가 되기 위해서 컴바인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클릭해서 쭉 드래그 하시게 되면 하나가 더 얹어지는데 레이어를 보시게 되면 그 위치에 그대로 하나에 추가가 된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프로퍼티에 가셔서 그 친구를 다 같이 사방을 똑같이 편집할 게 아니라면 링크를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아래쪽에 있는 친구는 모서리가 둥글지 않다라고 0, 모서리가 둥글지 않다 0이라고 값을 바꿔주시게 되면 이렇게 모서리가 뾰족해지는 것도 볼 수 있네요. 위에다 더 얹어보도록 할게요. 모서리 둥근 사각형 쉐이프 레이어 보입니다. 색깔 필 채워져 있고요. 선은 없는데 거기에서 컴바인 레이어에 추가돼서 작업할 거예요 라고 클릭 드래그해서 얹어줄 수 있을 거고요. 여기에서 역시 모서리 둥글기를 0이라고 값을 바꿔주면 이 아래쪽만 뾰족뾰족해지는 거 보이시죠? 반복하시면 됩니다. 일부분만 살짝 아래로 내려왔으니까요. 패스 셀렉션이 아니라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요 두 꼭지점만요 라고 드래그해서 내려주면 되겠네요. 사각형만큼 이렇게 파이 부분의 경우에는 합체되는 게 아니라 빼주는 거기 때문에 패스 오퍼레이션을 값을 좀 바꿔주도록 할게요. 레이어를 다시 다른 곳을 선택했다가 우리의 립스틱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서리가 요만큼 파인 부분에 대해서는 펜 툴을 이용해서 한번 빼보도록 할 텐데 전체적으로 립스틱을 먼저 기울여 놓도록 할게요. 얘입니다 라고 레이어 선택했고요. 전체의 크기를 바꾸려면 자유롭게 크기 조절하겠다. 프리 트랜스폼 컨트롤 T 누르시게 되면 전체가 선택이 되죠. 점에다 직접 대시면 크기가 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고요. 점 바깥에다가 놓으시면 커서 꼬부라지는 거 확인되시나요? 클릭 드래그 해서 기울여 주시면 되겠죠? 엔터 쳐서 마무리할 거고요. 다른 곳을 선택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얘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인식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펜 툴을 이용해서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펜 툴을 선택할 거고요. 역시나 쉐이프 레이어가 좀 눈에 보였으면 좋겠어요. 색깔도 있었으면 좋겠고 선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패스 오퍼레이션에서 새로운 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뺄 거니까 서브 트랙 클릭해서 그림만큼만 빠질 거예요. 클릭 제자리로 돌아와서 마무리 하면 이렇게 빠진 게 보일 텐데요. 잔상이 남아서 예쁘지가 않지요. 그렇게 잔상 남은 거 마음에 안 드시면 위쪽에 옵션에서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잔상이 사라지면서 깔끔하게 파인 부분만 정리가 됩니다. 사각형으로 나머지 부분을 더 추가하도록 할게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위쪽에 옵션 쉐이프 작업하고 있죠. 필 색깔이 보이고 선은 없고 이번엔 뺄 게 아니니까 서브 트랙이 아니라 컴바인이라고 바꿔주셔야 되겠죠. 클릭 드래그 하셔서 만들어 주시고요. 모서리의 둥글기를 조절하도록 할게요. 패스 셀렉션 이용하시게 되면 이 친구만 바로 잡히죠. 이 친구만 따로 크기를 바꾸도록 할게요. 에디트에서 프리 트랜스폼 하시게 되면 이 친구만 따로 잡힙니다. 방향을 살짝 틀어서 비슷한 곳에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제작이 끝났으면 패스를 저장을 해주시면 될 텐데요. 레이어 패널 옆에 보시면 패스 패널이 있습니다. 패스 패널로 가셔서 이미 펜으로 도형으로 제작한 친구를 인식은 하고 있지만 굳이 세이브 패스라고 저장하라고 했으니까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옆쪽에 있는 3줄이를 누르셔서 여기에 있는 뉴 패스
세이브 패스가 없네요. 얘를 이라고 선택을 하게 되면 세이브 패스가 보일 겁니다. 이 친구를 그냥 이름 옆에 빈 공간 더블 클릭해도 바로 세이브 패스가 될 거예요. 리스팅 모양이라고 이름을 주도록 할 겁니다. 오케이 하시게 되면 이렇게 추가된 거 확인 가능하시죠? 립스틱 모양이라고 만들어준 친구는 지워볼게요. 버전에 따라서 세이브 패스라고 하는 메뉴가 이렇게 3줄이를 눌러도 안 나오고 더블 클릭 눌러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럴 경우에는 얘입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패스 패널의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점선으로 인식시켜주는 친구가 있어요. 점점점을 띵 눌러주시게 되면 그 범위만큼이 인식이 될 거고요. 그거를 패스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뿅 찍게 되면 패스가 이렇게 추가로 생성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선택은 아무것도 선택하지 마시고 빈 공간 눌러서 선택 해제, 레이어로 돌아오도록 하죠. 동글라미 3번 마스크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립스틱 모양과 1급의 2번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 그림만큼 잘려 보이는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해줘라 라는 얘기네요. 저는 이렇게 창이 좀 비어 있으니까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서 소스를 불러올 거고요. 창을 넓게 쓰시는 분들은 파일을 오픈하시면 되겠죠. 1급의 2번.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이름을 1급의 2번이라고 바꿔놓도록 할 거예요. 이 친구가 립스틱 모양만큼만 비쳐 보였으면 좋겠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클리핑 마스크를 작용한다.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할 때는 레이어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잘라주는 카레 역할을 하는 친구가 아래쪽에 깔려 있고요. 잘리우는 그림이 그 위에 얹어져 있습니다. 잘리우는 그림을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 잘라지세요 라고 뿅 찍어주게 되면 립스틱 모양만큼만 잘리워서 보여요. 이동 도구 눌러서 그림의 위치 좀 정리를 해주도록 하죠. 레이어 스타일에 스트로크 선 모양이 들어갔으면 좋겠죠. 요 립스틱 가장자리에 선이 들어갔으니까요. 립스틱 모양 만들어 놓은 요 도형 레이어를 선택하셔서 레이어 스타일 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창문 아래쪽에 FX라고 하는 친구 보이나요? FX를 뿅 찍게 되면 레이어 스타일 중에서 골라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스트로크라고 하는 아이를 불러낼 거고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 그 스트로크가 그라디언트라고 되어 있네요. 단색이 아니라 그라디언트니까 필 타입은 컬러라고 되어 있는 단색 말고 그라디언트로 바꿔주면 되겠고요. 선의 곱게값 3이라고 했으니까 값도 맞춰주면 되겠죠.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는군요. 색깔 자체를 클릭하셔서 그라디언트에 대한 색상 지시된 대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에디터가 뜨면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이 물감의 색깔이에요. 그 색깔들을 변경해주면 되겠고요. 위쪽에 있는 아이들은 투명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투명도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까 위쪽에 있는 물감통은 건드리지 않을게요. 아래쪽에 있는 물감통 더블 클릭하셔서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F4개의 00, 끝자락에는 FF00FF.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위쪽과 아래쪽으로 핑크와 노랑이 배치가 되어 있죠. 결과물이 똑같네요. 내부 그림자, 이너 섀도우까지 체크하고 나올게요. 1급에 3번 불러오도록 할 텐데요.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하고 나면 이렇게 레이어 위아래로 분리가 된다. 그 아이의 위쪽에 있는 아이가 그림, 잘리운 그림이죠. 요 위에다가 쌓을 거니까요. 현재 작업하고 있는 레이어가 누구인지 확인하시고 제일 위쪽에 내가 원하는 아이가 배치되어 있는지 잘 확인하시고 그 위에다가 개체들을 얹어줄 수 있도록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1급의 3번. 배경의 색깔이나 선택하는 색깔이 단색일 경우에는 퀵 셀렉션보다는 매직 원드 마술봉을 쓰시는 게 편하겠네요. 요 핑크색 입술, 여기 핑크색 입술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하겠습니다.
베벨 앤 엠보스 레이어 스타일에서 베벨 앤 엠보스 적용을 해주면 되겠죠. 쉐이프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문제풀이를 하는 동안에 CC2022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고 있는 버전은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시험장에서는 대부분 CC2018부터 2020 버전까지가 골고루 퍼져 있을 텐데요. 어떤 버전을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커스텀 쉐입이 미리미리 눈에 보이는 경우도 있고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서 2020 버전부터는 커스텀 쉐입을 선택하셨을 때 리스트가 쫘라락 나열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레거시 쉐이프, 옛날에 쓰던 쉐입들을 불러내셔야 될 거예요. 저는 이미 불러냈기 때문에 레거시 쉐입이 있지만 혹시라도 없을 경우에는 윈도우 메뉴를 클릭하셔서 쉐이프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쉐이프 거기에서 3줄이를 클릭하셔서 옛날에 쓰던 레거시 쉐입 좀 불러와 주세요 라고 선택을 하셔야 숨어있던 아이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레거시 쉐입의 경우에는 서랍에 다 하나하나씩 숨겨놨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모으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시험 시간 동안에 이걸 모으는 작업을 하면 괜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냥 빨리 열어놓고 찾는 걸 권합니다. 클릭해서 드래그할 적에 모양이 삐뚤어지면 예쁘지 않으니까 왼손으로 쉬프트를 눌러주시면 정비율로 만들어질 거예요. 크기를 적당히 놓으시고 마우스부터 띄시고 다 그린 다음에 쉬프트는 나중에 띄우셔야 비율이 깨지지 않겠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상값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만들어진 쉐이프 레이어 앞쪽에 미리 보기 썸네일이 보일 텐데요.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상값 맞춰주도록 하죠. 레이어 스타일도 맞추겠습니다. 드랍 섀도우. 혹시라도 미리 만들어져 있는 옵션 값들이 잘 보이지 않는 희미한 색깔이라든지 방향이 너무 많이 달라졌다 싶으시면 리셋을 눌러서 초기화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화살표의 경우에는 똑같은 친구가 색깔과 방향만 달리해서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요. 두 번 그릴 필요 없이 하나를 잘 만들어서 효과까지 주시고 복사해서 쓰시는 걸 권합니다. 복사하실 때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되겠지만 포토샵에서는 컨트롤 J 눌러주시게 되면 쌍둥이가 바로 복사가 될 거고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조절하시면 되겠죠. 나머지 글씨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 눌러서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값을 주고 타이핑을 하도록 할게요. 글자에 대해서는 스트로크가 단색이니까 다시 필 타입을 컬러로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까지 모든 기능들을 다 적용을 했는데 아래쪽으로 볼록한 느낌으로 변형하는 건 언급이 없죠. 그럴지라도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그 모양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글자 레이어 선택한 상태 맞고요. 타입 툴 들으시면 위쪽에 글꼴과 크기, 정렬과 색깔뿐만 아니라 꾸겨주는 업텍스트도 있습니다. 업텍스트 이용하셔서 그 모양을 위쪽은 평평하고 아래쪽은 볼록한 느낌 찾으시면 되겠네요. 밑에 있는 밴드 값을 조절하셔서 그 느낌도 결과물과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크기와 위치 다시 한번 손을 좀 보시고요. 다 됐으면 정리를 좀 하도록 할까요? 위치를 잡느라고 뽑아놨던 가이드라인 굳이 남겨놓을 필요 없겠죠? 보여주십시오 뷰에서 가이드라인은 지우도록 할게요. 클리어 가이드. 저장을 하실 때 두 가지 버전으로 저장합니다. 400에 500짜리로 저장하는 건 JPEG, 40에 50, 크기를 10분의 1로 줄인 건 PSD. 두 가지 버전 중에 일단 커다란 친구니까
JPEG으로 먼저 저장을 하도록 하죠.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시험장에 가시면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파일을 저장하시면 될 텐데요. 기본 형식은 포토샵 디자인인 PSD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친구를 JPEG로 바꿔주시면 될 텐데 버전에 따라서는 여기서 바로 파일의 형식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파일을 엑스포트라고 내보내셔도 되겠죠. 여기에서 엑스포트 에즈라고 해서 JPEG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0분의 1로 줄여보도록 할게요. 이미지 사이즈 40이라고 줄이시면 높이값도 50이라고 같이 줄어들 거고요. OK 단추 누르시게 되면 쪼그라든 거 확인되시죠? 파일을 다시 한번 세이브 저장할 겁니다. 경로는 그대로 GTQ이고요. 이름도 그대로일 텐데 포맷이 PSD라고 포토샵으로 되어 있네요. 저장해서 첫 번째 문제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볼까요? 두 번째 문제도 파일의 이름과 크기 지정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문제와 똑같네요. 400에 500짜리입니다. 새로 만들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니까 new.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이고요. 단위 픽셀 단위입니다. 폭을 400, 높이를 500.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커스텀이어도 상관은 없어요. 어떤 색이든지 색깔은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레이트. 소스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1급의 4번. 이미지의 크기가 좀 더 커 보이니까 이미지 사이즈. 폭을 400이라고 했습니다. 높이가 모자라죠? 높이를 500이라고 했더니 폭이 좀 남습니다. 남는 건 잘라버리면 되니까 좀 남겨서 데리고 올게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저장하지 않을 거예요. 외부의 이미지 가지고 오면 레이어 이름이 지멋대로 들어간다 라고 했죠. 1급의 4번에서 갖고 왔어요 라고 정리를 좀 해주는 게 좋겠다. 필터, 텍스처, 라이저. 텍스처 찾으셔야 되겠죠. 필터 갤러리에 가시게 되면 세 번째 줄의 필터 갤러리를 누르시면 새로운 필터를 골라주는 거고요. 첫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는 앞서서 사용했던 필터를 똑같이 사용할 때 쓰는 거예요. 세 번째에 있는 친구 고르겠습니다. 텍스처 라이저 오케이. 색상 보정을 할까요? 1급의 5번에서 데리고 오도록 하죠. 버전에 따라서 오브젝트 셀렉션이라고 하는 툴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오브젝트 셀렉션이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사용하기가 편리한 기능이긴 해요. 이렇게 대강의 위치만 잡아서 범위를 쭉 그려주셔도 얘가 알아서 범위를 쫙 하고 잡아주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긴 한데 이게 없는 경우에는 일일이 퀵 셀렉션이라든지 매직 원드 혹은 폴리건 라sso 툴 이용해서 잡아주는 게 좋겠죠. 시험장에서는 버전이 낮아서 오브젝트 셀렉션이 없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퀵 셀렉션이나 매직 원드 그리고 라sso 툴 이용해서 일일이 선택을 해주는 거를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할 거고요. 방향을 완전히 반대로 뒤집을 땐 오른쪽 버튼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존탈. 색상을 바꿀 친구가 요 위쪽에 있는 아이 초록으로 아래쪽에 있는 아이 파랑으로 바꿔줘야 될 텐데요. 이 친구를 선택을 하셔서 바꾸실 적에 요만큼 그 친구들을 바로 이미지 메뉴에서 두 번째 줄 어저스먼트 휴 세처레이션이라고 색상 바꿔주시게 되면 원본이 이렇게 색상이 바뀌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선택 해제할게요. 컨트롤 D. 셀렉트 메뉴에서 디셀렉트 하시게 되면 컨트롤 D 단축키 쓴 것과 똑같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친구의 경우에는 레이어를 좀 이용해서 그 친구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레이어 창문에 보시게 되면 동글라미에 사선이 그어져 있는 친구 보입니다. 이 친구는 이미지의 어저스먼트라고 했던 거를 레이어화 시켜준 건데요. 뿅 찍게 되면 이 안에도 휴 세처레이션 똑같은 메뉴가 있어요.
클릭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레이어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색상을 왔다 갔다 바꿔줄 수 있는데 그 아이가 원본을 손상시키지 않기 때문에 눈을 감기면 원본 빨간 거는 그대로 있게 되는 거죠. 실무에서는 이렇게 많이 쓰는데 시험에서는 직접 이미지를 바로 바꿔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레이어를 이렇게 만들어서 바꿔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떤 걸로 해도 괜찮다. 1급의 5번 레이어 스타일을 드랍 섀도우라고 적용을 할게요. 1급의 6번, 쉐입들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흐물떡거리는 도형 클릭하셔서 쉐이프 레이어가 만들어집니다. 필 색깔이 들어가 있을 거고 스트로크 선은 없을 거고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쉐이프 중에서 찾으셔야 되겠죠? 쉬프트를 누르는 동안에는 비율이 깨지지 않아요. 드래그해서 마우스부터 놓고 쉬프트는 다 그린 다음에 나중에 놓으시면 되겠고요. 컨트롤 T 누르게 되면 크기 조절, 방향 조절 가능하시죠? 똑같은 아이가 하나 더 필요하다면 컨트롤 J 눌러서 복사하시면 되겠고요. 컨트롤 T 누르면 크기나 위치, 방향 조절 가능했었습니다. 글씨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 들을 거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어서 타이핑하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에서 방향 다르네요. 방향을 맞춰주도록 할게요. 앵글 값을 조절하셔서 결과물처럼 왼쪽과 오른쪽으로 노란과 핑크가 배치될 수 있도록 값을 수정을 해주도록 하죠. 모양도 살짝 위아래로 볼록하죠. 글자 레이어 선택했습니다. 글자 도구를 들고 계셔야 그 친구에 대해서 웹텍스트라고 글자를 꾸겨줄 수 있을 거예요. 위아래로 볼록하니까 벌지 값이 너무 크죠? 파일을 저장하실 때 두 가지 버전으로 저장하는 거 잊지 않으셨죠? 400에 500짜리는 JPG, 40에 50짜리는 PSD 두 가지로 저장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Save. GTQ라고 하는 폴더 안에 이름은 불만이 없습니다만 형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군요. JPEG라고 선택해서 저장을 할 거고요. 오케이. 10분의 1로 줄입니다.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40에 50짜리로 저장을 하지요. 파일을 다시 한번 세이브, 경로와 이름, 그리고 포맷이 PSD라고 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저장. 세 번째 문제부터는 용지 사이즈가 다르군요. 600에 400짜리로 종이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니까 New. 파일의 이름 주겠습니다.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세 번째 문제니까 3.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확인하시고요. 이번에는 폭 600입니다. 하이트 높이는 400이죠.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어떤 색이든지 상관은 없다. 그레이트. 동글라미 1번 배경의 색깔이 FFCCCC라고 했으니 물감을 좀 짜놓도록 할까요? 전경색 나와라. 색깔을 FFCCCC. 물감을 짰는데 가득 채워지진 않았군요. 에디트 메뉴에 가셔서 가득 채워줄란다. 필. 뭘로요? 포어그라운드 전경색으로요. 오케이. 1급에 7번 갖고 올게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1급에 7번.
사이즈는 얼추 맞춰오는 게 좋겠죠? 이미지, 사이즈. 폭을 600이라고 했더니 높이가 딱 맞아떨어지네요. 오케이. 결과물에 보면 이렇게 인물이 왼쪽을 바라보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 그 친구를 방향 바꿔주도록 할게요. 컨트롤 T 누르면 조절점이 보입니다.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플립 호리즌탈이라고 좌우 반전시켜 줄 수 있어요. 다 됐으니 엔터 쳐서 마무리. 블렌드 혼합 모드를 이용해서 아래쪽에 우리 살구색 넣어놨던 거 하고 섞어줄 건가 봅니다. 레이어 창에 보시게 되면 나만 봐 노말하게 라고 되어 있는 친구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블렌드 모드는 다크 컬러라고 되어 있네요. 찾으시면 되겠죠. 다크 컬러. 오퍼시티의 불투명도도 70으로 낮춰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레이어 창에 보시게 되면 방금 했었던 블렌드 모드 옆에 오퍼시티라고 하는 농도도 있습니다. 불투명도를 70이라고 바꿔주면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살구색이 많이 묻어나는군요. 1급의 8번. 2급의 8번도 인물이 이렇게 왼쪽으로 가 있으니까 컨트롤 T 눌러서 조절 오른쪽 버튼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즌탈 엔터 쳐서 마무리. 1급의 8번은 필터 워터페이퍼라고 되어 있네요. 필터 메뉴에 가셔서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워터페이퍼 천천히 찾으세요. 필터를 주고 나서 마스크를 씌워서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인물의 머리카락이 벽 쪽에 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거 머리카락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동 도구 눌러서 머리카락을 벽 쪽에다가 이렇게 붙여줄게요. 그랬더니 이 부분이 지금 잘린 부분 너무 잘 보이고 있는 거죠. 여기를 좀 잘 안 보이게 은은하게 가려주기 위해서 레이어 마스크를 쓴 겁니다. 레이어 창에 보시게 되면 네모의 구멍 빵 뚫어진 친구가 레이어 마스크예요. 클릭하셔서 마스크를 씌워줬습니다. 레이어 마스크는 가려주기 위해서 썼는데 하얀색 마스크를 썼더니 하나도 가려지지가 않죠. 보드랍게 가려지기 위해서는 그라디언트를 쓸 건데 깜장색으로 가려주겠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보드랍게 지워줄 테다 그라디언트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위쪽에 그 마스크의 색깔이 흰색과 검정색으로 대비되도록 세팅이 될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마스크를 선택했고 그라디언트를 눌렀는데도 다른 색깔이 들어있다면 색깔을 흰색과 검정색으로 꼭 맞춰 주십시오. 흰색은 잘 보이는 상태이고 검정색은 가려주는 안 보이는 색깔인 상태인데요. 여기가 안 보이고 싶은 거잖아요. 이쪽 부분을 검정색으로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우리의 결과물 보니까 머리카락은 잘 보이고 있죠? 이쪽은 흰색으로 칠해주면 되겠습니다. 저는 검정부터 시작해서 흰색으로 끝나는 그라디언트니까요. 여기서부터라고 안 보여야 될 부분부터 쭉 드래그해서 보여야 될 부분 방향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쭉. 너무 많이 해서 사람의 얼굴이 좀 가렸군요. 조금 더 짧게. 이 정도면 될까요? 1급의 9번 넘어가겠습니다. 1급의 9번은 이렇게 하트 모양의 거울에 그 모양이 잘려서 보이고 있는 중이네요. 이 친구는 잠깐 내려놓을게요. 1급의 10번을 좀 보시면 이렇게 하트 모양의 거울이 있습니다. 이 거울 부분만큼 잘라다가 그걸 칼로 이용할 거예요. 그 모양만큼만 내 머리카락이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1급의 9번을 그대로 데리고 올 거고요. 좀 커 보이니까 컨트롤 T 눌러서 임의로 좀 줄여 놓을게요. 거울도 데리고 오도록 할까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조절할 거고요. 오른쪽 버튼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 방향을 뒤집어 줄 거고요. 그 중에서 요렇게 거울 부분만큼만 우리의 머리카락이 비쳐 보일 거니까 칼날로 잘라서 써먹을 친구는 요 안쪽에 있는 친구들이네요. 자, 요만큼은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J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하나가 더 쌍둥이로 생기죠. 요만큼만 잘라줄 거니까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할 친구 칼날의 역할을 할 거예요. 클리핑이라고 임의로 이름을 주도록 할게요. 칼날이 밑에 깔려 있을 거고요. 잘리우는 머리카락 그림은 위에 얹어져 있어야 되니까 1급의 9번 이미지는 클리핑 잘라주는 칼날 위에 얹어주도록 할 거예요. 잘리워라 얍이라고 이 친구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클리핑 마스크 그러면 요만큼만 비춰서 보이는 거 확인이 되시죠? 방향이 반대 방향이니까 컨트롤 T 눌러서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즌탈 1급의 9번에 대해서는 필터 윈드라고 하는 바람 효과를 줘라라고 되어 있네요. 1급의 9번 선택하고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필터 메뉴에 가시게 되면 필터 갤러리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윈드라고 하는 친구를 찾기 힘드실 거예요. 그렇게 갤러리에 없는 친구들은 아랫동네에 있는 친구들도 다 필터입니다. 갖다 대고 기다리시면 이름이 이렇게 뜨니까 윈드를 천천히 찾으시면 되겠죠? 필터뿐만 아니라 이너 섀도우라고 하는 레이어 스타일을 주세요라고 했는데요. 요 친구 머리카락을 표현해주고 있는 1급의 9번 이미지는 원래 이따만한 이미지였죠. 거기다가 안쪽에 이너 섀도우 그림자를 줘봤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결과물에 보시면 이 거울에 그림자가 서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잘라주는 그 클리핑 거울 얘에다가 레이어 스타일 그림자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너 섀도우 그림자가 들어간 거 이렇게 비교 되시죠?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하시고 나면 항상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고 계셔야 그 다음에 이 위쪽으로 계속 레이어들이 얹어질 수 있습니다. 1급의 11번 1급의 11번의 경우에는 색상 보정을 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분무기만 파란색으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색상을 바꿀 친구들만 잘 선택하셔서 이미지, 어저스트먼트, 휴 세처레이션 여기에서 색상 값을 바꾸려고 하는데 위아래가 이렇게 서로 다르게 바뀌면 안 되겠네요. 결과물에서는 똑같이 바뀌죠. 그럴 경우에는 색상을 강제로 하나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컬러라이즈에 가셔서 색깔 값을 전체적으로 파랗게 세처레이션을 좀 농도 높여줘야 잘 보이겠네요. 레이어 스타일 빠뜨리지 마시고 지시사항대로 넣어주세요. 스트로크, 그라디언트, 스트로크의 두께 값은 3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색깔이 그라디언트라고 했으니 필 타입을 바꿔줘야 되겠네요. 그라디언트. 색상값 너는 이라고 선택하면 그라디언트 에디터 뜰 거예요. 여기에서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이 물감의 색이다. 위쪽에 있는 친구들이 투명도에 대한 얘기다. 라고 했는데 여기 선의 색깔에 대해서 하나는 색깔이고 하나는 투명하게 라고 지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다면 색깔은 아래쪽에 있는 친구를 통해서 값을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끝자락에 투명도는 지금 100% 진하게 들어가라 라고 되어 있는 거 0%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색깔 값이 투명해지면서 아래쪽은 사실 어떤 색깔이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요 위쪽에 있는 투명도가 중요해요. 결과물을 보시고 왼쪽이 주황주황하고 오른쪽이 투명하게 처리가 되어 있으니 앵글값 맞춰줘야 되겠죠? 1급의 10번에 대해서 레이어 스타일을 안 줬군요. 빠뜨리지 마시고 작업하세요. 나머지 쉐입들과 글자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가위 모양의 경우에는 불투명도가 70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레이어 패널에서 오퍼시티 꼭 확인을 해주세요. 리본의 경우에는 두 개가 마련이 되어 있죠. 하나를 잘 만들어서 복사해서 쓰시는 게 편하겠네요. 레이어 스타일과 불투명도까지 적용이 끝났으면 컨트롤 J 복사하셔서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나 위치, 방향 맞춰주세요. 나머지 글자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타입 2 누를 거고요. 여기입니다. 위치 찍을 거고요. 그라디언트의 색상이 세 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물감통이 두 개밖에 없네요. 그럴 경우에는 요쯤에 하나를 더 놓고 싶다라고 위치 갖다 대시면 손가락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쯤이라고 클릭하면 물감통이 하나 생길 거예요. 색상 맞춰주세요. 서울 헤어살롱 엑스포라고 되어 있는 글자의 경우에는 살짝쿵 각도가 틀어져 있어요. 컨트롤 T 눌러서 조절하실 경우에 글자의 크기가 절대 바뀌지 않도록 조절점 조절하지 마십시오. 바깥쪽에 이렇게 방향만 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조절점을 바꾸게 되면 글자의 크기도 같이 바뀌게 돼요. 조심하세요. 날짜가 들어있는 글자의 경우에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에서 오히려 색깔을 빼줘야 되겠죠? 중간에는 얘를 창밖으로 끌어내시면 됩니다. 질질 끌어서 밖에다 버렸습니다. 전체적인 배치가 끝났으면 레이어의 효과 빠진 게 없는지 레이어의 순서도 달라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파일을 저장하시면 되겠죠. 두 가지 버전으로 저장하는 거 600에 400짜리는 JPG, 10분의 1, 60에 40짜리는 PSD 저장을 하도록 하죠.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겁니다. 세이브 GTQ 안에 파일의 이름 그리고 포맷을 JPEG 저장해서 마무리 지을 거고요.
이미지 10분의 1로 바꿉니다. 이미지 사이즈. 다시 한번 세이브, 경로와 이름, 포맷, PSD인 거 확인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마지막 네 번째 문제 풀도록 할게요. 파일의 이름과 크기, 앞서서 풀었던 3번 문제하고 용지 사이즈 똑같네요. 600일 400짜리 새로 만들겠습니다. 왼쪽 꼭대기 파일 새로 만들 거니까 new,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마지막 문제니까 4번 용지 사이즈 600에 400짜리 맞춰줄 거고요.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는 어떤 색이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그레이트. 동그라미 1번 보시게 되면 배경에 CCCC라고 회색으로 넣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감을 짤게요. 포어그라운드 색깔을 CCCC. 물감을 짰으니 가득 채워주면 되겠죠? 에디트 메뉴 클릭하셔서 채워주십시오. 필. 뭘로요? 포어그라운드. 오케이 하게 되면 회색으로 가득 찰 거고요. 동그라미 2번 패턴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해서 색깔 값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결과물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손 모양으로 그려준 친구의 손바닥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죠. 이렇게 모양 반복되는 걸 패턴이라고 합니다. 시험장에 가실 때 자를 하나 가져가시면 간격을 여러분들께서 자로 재고 유추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하얀 손바닥 요 정도에서 시작하고요. 두 번째 하얀 손바닥 여기에서 시작하면 그 간격이 얼마만큼인지를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유추하면 되겠죠. 눈금을 보아하니까 대략 한 30 정도 되는 것 같군요. 위아래 높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얀색의 손바닥 요쯤에서 시작하는데 다음 두 번째 손바닥은 여기서 시작하는군요. 그 사이의 간격 요 친구도 높이도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의 모듈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 친구를 패턴으로 정의하면 되겠네요. 새로운 종이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New. 저장까지는 안 할 거니까 30에 30짜리 종이 하나를 만들어서 Create. 굉장히 작은 친구가 하나 만들어졌죠? 이 친구 너무 작아서 손바닥 쉐입을 넣기가 힘드니까 핸드 툴 더블 클릭해서 창을 꽉 채울 거고요. 커스텀 쉐입에서 만들어져 있는 손바닥 불러내시면 됩니다. 위쪽에 레이어를 만들면서 헤어 쉐이프 색깔이 들어 있습니다. 필, 선은 필요 없고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쉐입 중에서 손바닥을 찬찬히 찾으시면 되겠네요. 클릭 드래그해서 만드실 때 비율 깨지면 예쁘지 않으니까 왼손으로 Shift 누르면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색깔이 적용이 돼 버렸는데 문제에서 F6개 흰색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깔 값을 정확하게 주시면 되겠고요. 배경의 색깔이 흰색이다 보니까 내 손바닥이 안 보이는군요. 백그라운드는 눈을 감겨 볼게요. 이렇게 흰색 손바닥 나왔습니다. 하나를 잘 만드셨으면 또 그릴 필요 없이 복사해서 반대쪽 손바닥을 만들면 되겠죠. 컨트롤 J 눌러주게 되면 하나가 더 추가가 됐고요. 컨트롤 T 누르게 되면 크기나 위치 조절할 수 있죠.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바꿀 때는 오른쪽 버튼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 하게 되면 좌우 반전이 돼요. 원하는 위치에다가 놓으시고 엔터 쳐서 마무리. 색상값 주도록 할게요.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상을 맞춰주도록 하죠. 다 그렸으니 이 친구는 패턴으로 정의만 하면 되겠습니다.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중간 아래쪽에 디파인 패턴으로 정의할란다 라고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패턴의 이름, 손바닥 모양이라고 되어 있으니 맞춰주도록 할게요. 패턴 정의가 끝났으니까 이 친구는 닫아주시면 될 텐데요. 일단 혹시라도 크기나 모양이 너무 다를지도 모르니까 최소화 버튼 눌러서 감춰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들 불러오도록 하죠.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의 12번. 이미지를 불러오고 보니 우리 거 종이는 600에 400짜리인데 얘는 조금 더 커 보이네요. 사이즈를 좀 맞춰오는 게 좋겠죠. 이미지, 사이즈.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조각조각 난 친구들이 왼편에 보이는군요. 우리는 오른편에 보이는데요. 방향을 뒤집어 주도록 할게요. 컨트롤 T 눌러주게 되면 조절점들 나와서 크기나 방향 조절할 수 있는데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 주는 거 오른쪽 버튼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즌탈이라고 하면 이렇게 대칭이 됩니다. 혼합 모드라고 해서 아래쪽에 있는 회색과 섞어줄 건가 봅니다. 레이어 창에 보시게 되면 나만 봐라고 노말로 되어 있는 거 문제에선 하드라이트로 섞어주세요라고 했으니 노말을 클릭하셔서 하드라이트라고 섞어줄 거고요. 레이어 마스크 이용해서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게 가려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물 보시게 되면 일단 이 친구는 뚜렷하게 잘 보이고 있고요. 반대쪽은 안 보이고 있는데 좌우로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가 대각선이라고 하니까 대각선 방향으로 살짝 틀어서 그라디언트 주시면 되겠죠. 마스크를 씌울게요. 레이어 창문에서 네모의 구멍 빵 뚫어진 친구가 마스크이지요. 뿅 찍어주면 하얀색의 마스크를 썼고요. 흰색 마스크를 썼더니 잘 보이고 있는데 반대 검정색 마스크는 가려주는 작업이니까 검정색으로 칠해주면 되겠습니다. 보드랍게 칠할 거니까 그라디언트. 마스크를 선택하고 있고 보드랍게 그라디언트로 넣어줄 건데 색깔이 흰색과 검정색으로 대비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면 꼭 색깔을 맞춰주셔야 되겠고요. 저는 이 친구가 검정색부터 가려주는 색깔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방향이 흰색부터 검정색이라면 반대 방향으로 하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는 잘 보이니까 흰색으로 둘 거고요. 반대 방향은 안 보이니까 검정색으로 가려줄 거다. 여기에서 검정색부터 보이고 있으니 얘를 검정색으로 표현해 줄 친구부터 흰색으로 보일 친구를 드래그 대각선 방향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클릭 드래그해서 모양, 결과물이랑 비교해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1급의 13번. 1급의 13번도 방향을 보아하니 이렇게 조각난 부분이 왼쪽과 오른쪽 반대로 되어 있죠. 컨트롤 T 눌러서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젠탈 엔터 쳐서 마무리했고요. 여기에는 필터, 드라이, 브러쉬 주고 난 다음에 마스크로 가려줘라 라고 되어 있군요. 필터 메뉴에 가셔서 필터 갤러리 찾으시면 되겠죠. 아티스트부터 찬찬히 찾으십시오. 필름 그레인. 마스크 씌워줄게요. 네모에 구멍 빵 뚫어진 친구 하얀색 마스크를 썼더니 내 그림이 하나도 가려지지가 않는다.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라고 했으니까 가로면 이렇게 좌우로 그려주는 걸 텐데요. 흰색 마스크는 보이는 곳 보아하니 요 오른쪽이 잘 보이고 있죠. 그렇다면 오른쪽을 흰색으로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반대쪽은 안 보이도록 검정색으로 가려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마스크를 선택하고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보드랍게 가려줄란다 그라디언트 흰색과 검정색으로 대비가 됐고요. 저 검정색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가 안 보일 부분이니까 얘부터 드래그해서 쭉 가로로 선택해 주시게 되면 결과물과 비슷하게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저는 시간상 계속 오브젝트 셀렉션을 이용하고 있는데 시험장에는 오브젝트 셀렉션이 안 들어있는 CC 버전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꼭 연습하실 때 퀵 셀렉션, 매직 원드, 그리고 폴리건 라sso 툴 이용해서 작업하는 걸 권장합니다.
이미지들을 다 배치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쉐입들과 글자를 얹어주시면 될 텐데요. 펜툴로 제작하는 친구를 먼저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펜툴로 작업할 때에 그리는 동안에 잘 안 보이면 곤란하니까 나머지 레이어들은 눈을 좀 감기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시게 되면 펜툴로 만든 친구는 색상이 세 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는데요. 보아하니 손바닥 모양, 그리고 이렇게 스포이트 모양, 그리고 물방울 똑 떨어지는 모양이 각각의 색깔 다르게 주어졌으니까요. 서로 다른 레이어로 제작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 배치할 건지를 좀 정리하는 게 좋겠죠. 왼쪽에 눈금자에서 쭉쭉쭉 당겨주시면 선이 딸려 나옵니다. 손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에 배치할 건지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위치를 잡아주시면 좋겠죠. 손가락은 이 정도에 배치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고요. 스포이드의 경우에도 위치를 어느 정도에 둘 건지 가이드라인 하나 더 뽑아주는 게 좋겠네요. 스포이드는 이 정도의 위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손바닥 먼저 그려줄 건데요. 손바닥의 경우에는 이 친구를 펜툴로 일일이 따주셔야 될 겁니다. 펜툴 이용하셔서 위쪽에 옵션을 좀 살펴보자면 쉐이프가 만들어지면서 하는 게 좋겠죠. 필 색깔이 들어있어야 눈에 보일 거고요. 스트로크 선은 없도록, 그리고 패스 오퍼레이션에서 새로운 레이어 만들면서 하겠습니다 라고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으면 좋겠네요. 배경 색깔과 같은 색깔이면 잘 안 보이니까 필 컬러는 아무 색깔이나 좀 대비되는 색깔로 바꿔줄 거고요. 클릭해서 윤곽을 대강 따도록 할게요. 손가락 클릭. 예쁘지 않아도 대략의 윤곽을 따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진 친구에서 펜툴 주변에 보시게 되면 셀렉션 툴 보일 겁니다. 패스 셀렉션이라고 하면 전체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선택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일부분을 수정하는 건 꾹 눌러서 나타나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시게 되면 하나하나의 점들 클릭해서 위치 조절하실 수 있을 거예요. 대략 이 정도의 느낌으로 정리하도록 할게요.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게 좀 섭섭해서 곡선화 시켜주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펜툴을 꾹 누르면 나타나는 친구들 중에서 막내둥이 컨버트 포인트라는 친구를 이용하시게 되면 점 하나하나를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화 시켜주실 수 있을 거예요. 드래그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선이 좀 보드라워지죠. 이 정도의 느낌에서 멈출게요. 너무 완벽하게 그리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색깔을 맞추겠습니다. 썸네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색깔 값 지정된 대로 바꿔주실 수 있겠죠. 손가락의 경우에는 이렇게 전체가 하나가 만들어졌는데 스포이드의 경우에는 하나, 둘, 세 개 따로 구분되어 있지만 같은 색깔이니까 이 아이는 레이어를 추가하면서 작성을 하셔야 되겠네요. 다시 펜 툴을 들을 거고요. 새로운 레이어 만들면서 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상태 확인하셔서 펜으로 그리셔도 되지만 사각형들이 모여 있으니까 라운디드 렉탱글이나 그냥 렉탱글 이용해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겠네요. 라운디드 렉탱글이라고 하는 친구를 누르셔서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이렇게 모서리 둥근 사각형 만들어질 수 있겠죠. 만들고 나서 그 모서리의 값은 프로퍼티 속성 창에서 둥글기 값을 수정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내 모퉁이가 모두 똑같은 값으로 바뀌길 원한다면 링크가 걸려있는 상태로 작업하시면 되겠지만 서로 다르다면 링크는 풀어주시는 게 좋겠네요. 왼쪽에 있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라운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값을 0이라고 바꿔주도록 할게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시게 되면 콕 찍어서 따로따로 수정 가능하다. 색상값, 사각형을 추가로 옆에다가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쉐이프 레이어가 눈에 보였으면 좋겠고 색깔은 똑같은 파란색이면 좋겠고 선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면서 하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패스 오퍼레이션에서 컴바인 추가할 거다라고 바꿔주셔야 되고요. 내가 컴바인으로 눌렀는데 자꾸 뉴 레이어로 바뀌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른 친구를 선택했다가 얘를 하고 있어요라고 다시 한번 인식을 시켜주세요. 그렇게 해서 나는 추가 작업할 겁니다. 라고 컴바인 해주시게 되면 제대로 적용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클릭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시게 되면 이렇게 레이어가 하나의 레이어에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살짝 동그랗게 파였어요. 다시 다른 친구를 선택했다가 얘를 이라고 선택해서 인식을 제대로 시켜 주시고요. 동그랗게 뺄 거니까 일립스 툴로 바꿀게요. 위쪽에 패스 오퍼레이션은 추가하는 게 아니라 빼는 거니까 서브트랙이라고 바꿔서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동그랗게 다듬어 주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잔상이 좀 남아서 예쁘지가 않지요? 그럴 땐 잔상을 없앨 수 있는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깔끔하게 이렇게 동그란 모서리가 잘렸습니다. 다시 다른 친구를 선택했다가 얘입니다 라고 꼭 인식을 시켜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모서리 둥근 사각형을 추가할 거니까 옵션을 다시 컴바인으로 바꿀게요. 모서리 둥근 사각형 라운디드 렉탱글 클릭 드래그 하셔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그 아이들의 혹시 모서리의 둥글기를 바꾸고 싶다면 프로퍼티 속성 창에서 꼭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레이어가 하나로 합체된 거 확인 가능할 거고요. 크기가 좀 크게 된 것 같아요. 컨트롤 T 눌러주면 크기 조정 가능하죠. 물방울 모양의 경우에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커스텀 쉐입에서 찾아다 쓰셔도 됩니다. 펜으로 수정하셔도 되고 만들어져 있는 사각형이나 모서리 둥근 사각형 원형을 변형하셔도 되겠지만 커스텀 쉐입의 물방울 모양이 있으니까 이 친구는 물방울 모양을 찾아다가 클릭 드래그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새로운 레이어로 만들 거니까 옵션이 뉴 레이어인지 확인을 하셔서 그려주시면 되겠죠. 레이어가 따로 제작된 거 확인을 해봤고요. 손바닥의 경우에는 살구색뿐만 아니라 패턴도 적용이 되어 있네요. 패턴을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이 친구는 복사해서 쓰도록 할게요. 컨트롤 J 눌러서 복사할 거고요. 얘는 패턴을 넣을 친구입니다. 라고 이름을 좀 바꿔주는 게 덜 헷갈리겠죠? 패턴을 넣을 거다 라고 했는데 펜으로 그려준 친구였고요. 쉐이프 레이어가 맹그러져 있는데 색깔이 살구색으로 들어가도록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그 채워주는 걸 색깔이 아니라 패턴으로 채울 거다라고 바꿔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패턴 정의했던 친구 손바닥 모양을 이렇게 겹쳐서 넣으실 수가 있는 거죠. 레이어 스타일 그림자 효과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드랍 섀도우라고 하는 그림자 효과는 이 물방울 모양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스포이드에도 그리고 손 모양에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같은 친구를 매번마다 FX에서 찾아다 하셔도 되겠지만 복사를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펙트의 드랍 섀도우를 왼손에 도움 받아요. Alt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어다가 놓으시면 똑같이 들어가요. 질질질 끌어다가 놓으시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나머지 레이어들 눈을 쫘라락 띄우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입들을 얹어 줄 거고요. 글자들을 얹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쉐입에 대해서 불투명도가 지정이 되어 있네요. 레이어 패널에 보시게 되면 오퍼시티라고 하는 불투명도 값
지정 가능합니다. 80%. 같은 모양의 세입이 3개 필요하군요.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컨트롤 J 복사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동 도구를 누른 상태에서 왼손에 도움 받아요. Alt를 누르시면 이렇게 쌍둥이 화살표 생기는 거 보이시죠? 클릭 드래그해서 복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복사. 나머지 글자들 얹어주도록 할까요? 타입 툴 들을 거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값 찍어서 타이핑하도록 할게요. 글자의 크기가 2가지로 지정이 되어 있네요. 결과물 보시고 누가 큰 친구들인지 누가 작은 친구들인지 잘 구분하셔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라디언트의 색깔 2가지밖에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문제에서 3가지 색깔을 제시한다면 이쯤에다가 색깔 더 넣고 싶다라고 마우스 갖다 대면 손가락 모양 나타나요. 클릭하셔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글자까지 입력이 다 끝났습니다. 개체들을 쭉 나열된 거 순서를 확인하셔서 혹시라도 가려진 게 없는지 한번 쭉 확인을 해 보시고요. 레이어의 스타일들 빠진 거 없는지 문제 번호와 꼭 비교를 해 보시고요. 파일을 저장하실 때 2가지 버전으로 저장하지요. 600에 400짜리 JPG, 60에 40짜리 PSD 저장할 겁니다. 가이드라인은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뽑아 놓은 거니까요. 이 친구는 저장하기 전에 보여주세요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라고 하게 되면 가이드라인 뽑았던 것들 깔끔하게 지워집니다. 파일 저장하도록 하죠. 왼쪽 꼭대기에 파일,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고 포맷을 JPEG인지 확인하셔서 저장하시고요. 이미지의 크기 줄이도록 할까요?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이라고 손톱만큼 작아지는 거 확인하시고요. 다시 한번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고 오케이. 여기까지 2023년 1월달 A 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이번에는 펜 툴로 제작하는 도형이 좀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펜 툴을 연습을 충분히 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